안녕하세요. 민전문제연구소 학예실에서 선임연구원을 하고 있는 노기카오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는 일제 침탈에 관한 일본 박물관의 전시 활동입니다. 1960년대 이후 박물관 붐을 배경으로 일본에는 수많은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90년대 이후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평화를 위한 박물관도 건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평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 과정과 구체적인 박물관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박물관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를 위한 박물관 건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70년대까지 일본에 건립된 주요 평화 박물관의 주제는 원폭과 오키나와 전투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공수 피해가 커진 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 시민과 지자체들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공수 피해를 기록하는 운동을 펼쳤고 이것이 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본인들의 피해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발신하는 평화박물관이었습니다. 군국주의의 부활, 전쟁 경험의 망각에 대한 위기감이 퍼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는 각지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평화를 위한 전쟁 전시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에서는 31년 만주 침략 이후 일제가 15년에 걸쳐 자행한 침략 전쟁, 즉 15년 전쟁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와 저항에 대해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제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사자들을 찬미하는 전쟁박물관도 지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80년대에는 중립, 공평을 면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과 역사박물관의 실전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90년대에는 15년 전쟁을 보다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평화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90년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자들의 투쟁, 전후보상 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였고 일제 침탈의 역사를 직시하는 평화를 위한 박물관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역사 수존주의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자민당 위원과 산케이 신문을 중심으로 반평화박물관 캠페인이 감행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전쟁박물관의 부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길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권력에 의해 평화를 위한 박물관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투쟁,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의 성과로 2000년대 이후 평화를 위한 박물관이 시민의 힘으로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박물관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91년에 개관한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피스 오사카는 공습에 관한 본격적인 산설 전시와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동시에 전시한 최초의 국립박물관입니다. 책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조선 코너를 설치해 일제 식민지배와 3.1 운동에 대해서도 전시했습니다. 시민들의 공수피해 기록운동, 다양한 정당과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립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리뉴얼을 통해 결국 일제 가해 전시는 삭제되고 말았지만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평화뮤지엄은 가해와 피해, 전쟁동원 시스템, 저항의 모습 등 15년 전쟁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대학박물관으로 92년에 개관했습니다. 81년 이후 군국주의의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일본 국민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 평화를 위한 교토의 전쟁 전시 운동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2005년 리뉴얼을 통해 식민지, 점령지에 대한 전시를 늘렸고
전후보상과 전쟁 책임에 관한 전시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람자가 스스로 평화 창조의 주체가 되도록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평화박물관 네트워크 구축도 이끌고 있습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통시적으로 제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역사박물관으로 83년에 개관했습니다. 95년에 공개된 근대사 전시에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대학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 전시는 2010년에서야 공개되었습니다. 청일전쟁부터 1990년대까지 20세기 역사를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 식민지 문제에도 역점을 두었고 현실에서도 계속되는 문제라는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특히 제1조선인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을 전시하는 국권립박물관이 일본에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대사 전시의 의의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현대사 전시의 관점은 15년 전쟁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평화박물관의 틀을 확장시킬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 침탈의 역사를 직시하는 시민박물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카마사할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은 일본의 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을 목적으로 1995년 건립되었습니다. 오카마사하루는 조선인과 중국인 등 강제동원, 원법 피해에 관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입니다. 오카마사하루는 꾸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함께했고 가해 책임 추궁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패널 전시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손수 만들었습니다. 현장 답사와 국제교류, 연대 활동을 통해 일제 침탈의 역사와 한국과 중국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려박물관은 10년에 걸쳐 제일코리안과 일본인이 함께한 박물관 운동을 거쳐 2001년 도쿄에 개관했습니다. 한일 교류의 역사, 일제 침탈의 역사, 제일코리안의 역사와 문화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박물관의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골라 팀을 꾸려서 진행합니다. 고려박물관은 한일 간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교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일제 침탈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전시하고 국내외 시민연대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시 성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전시하는 시민박물관으로 2005년 도쿄에 만들어졌습니다. 건립의 계기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국제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마쓰이아 요리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쓰이는 91년 이후 피해자들의 투쟁 과정과 법전 준비 과정에서 모아진 방대한 자료를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하고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육할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남성과 함께 국제연대를 펼치며 여성이 평화를 창조하는 활동, 미래로 향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피해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 면적이 35평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산설 전시, 기획전 코너, 열린 공간, 열람 코너, 사무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국제법정의 개요와 책임자 패널, 일제 침략의 범위와 피해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일본군 위안소 지도 등이 산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의 대부분은 기획전 코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조선인 여성은
그동안 여러 기획전에서 언급되었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작년부터 진행 중인 제16개 기획전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가는 일제 침탈의 역사를 전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피해국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등 여성들의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평화를 위한 박물관은 일본 시민들의 전쟁 전시 운동, 박물관 운동과 90년대 이후 피해자들의 투쟁, 전후보상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일제 침탈의 역사를 직시하는 평화를 위한 박물관은 피해자들과 함께 해온 경험에서 비롯됐고 그만큼 책임 추궁의 자세가 확실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 사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 관람객 한 명 한 명, 그리고 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작지만 꾸준한 만남, 교류가 박물관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